1543년 여름, 일본의 작은 섬. 한 영주가 이상한 금속 막대기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죠? 낯선 외국인이 웃으며 시범을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자 100m 밖 나무판이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영주는 그 자리에서 입이 떡 벌어졌죠. 이거 얼마입니까? 성 하나 값입니다. 미친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영주는 즉시 2자루를 샀습니다. 왜냐고요? 이 물건 하나면 평생 칼 수련한 최강 사무라이를 10살 꼬마도 3초 만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검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갑옷도 소용 없어졌죠. 500년 일본 무사 전통이 단 한 방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영주 딱 2자루 가지고 아무도 상상 못한 일을 벌이거든요. 그 결과 50년 뒤 일본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대체 그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역사를 뒤흔든 2자루의 비밀을 밝힙니다. 믿기 힘들지만 일본의 전쟁사를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1543년 8월, 한 척의 배가 작은 섬에 도착했고 그 배에서 내린 낯선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 하나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네가시마라는 섬의 이름부터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섬이 왜 씨앗섬이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1543년이라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고 각 다이묘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포르투갈 상인들이 탄 중국 정크선이 니시무라만에 나타났습니다. 약 100명이 탄 이 배에는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흥미롭게도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한 명의 중국인 학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호라는 이름의 이 학자는 니시무라의 수장 오조와 모래 위에 글자를 써가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고호가 포르투갈인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면 당시의 문화적 충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호는 이들을 남서부 야만인들 사이에서 온 상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상하관계는 알지만 재산 개념이 다르고 컵 대신 손으로 마시며 젓가락 대신 손가락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감정 표현도 자제하지 않고 문자도 모른다고 묘사했죠. 하지만 물물 교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무해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져온 물건이었어요. 두세 척 약 60-90cm 길이의 이상한 물체 말입니다. 겉은 곧고 속은 비어 있으며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총이었습니다. 이 조총의 첫 시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신비한 화약과 작은 납구슬이 장전되고 흰색 표적이 제방에 세워졌습니다. 포르투갈 상인이 한 손으로 총을 잡고 자세를 잡더니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순간 번개 같은 섬광과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고 구슬은 정확히 표적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구경꾼들이 경악했어요. 이들은 이 무기가 은산을 무너뜨리고 철벽을 부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적에게 맞으면 즉사할 것이고 사슴 같은 동물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죠. 실제로 당시 일본의 전통 무기인 활이나 창과 비교했을 때 조총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다네가시마의 영주 토키타카는 이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사격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상인들의 대답이 흥미로운데 비밀은 오직 마음을 바로잡고 한쪽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서양 철학의 만남이 일어나요. 토키타카는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말을 듣고 고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하늘 아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행동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포르투갈인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문화적 해석의 차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1543년 9월 9일 축제일에 맞춰 첫 번째 사격 시험이 실시되었어요.
화약과 탄환을 장전하고 100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표적을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표적 거의 정중앙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 순간 일본인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엔 놀라움이었다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변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일본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강렬한 학습 욕구 말이죠. 이런 태도는 나중에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키타카는 즉시 조총 2정을 구매해 집에 귀중한 보물처럼 보관했어요. 그리고 화약 제조 기술을 자신의 가신인 사사카와 코시로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토키타카 자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사격 연습을 했고 결국 백발 백중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키타카는 여러 철공들에게 몇 달에 걸쳐 조총을 연구하게 했어요. 새로운 조총을 직접 제작하겠다는 목표였죠. 외형은 원본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구의 바닥 끝을 막는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적 난제는 나중에 해결되지만 당시로서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키타카와 그의 가신들은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격 훈련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이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조총이 일본에 전래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죠. 토키타카가 포르투갈인들로부터 조총을 구입하고 사용법을 익힌 것이 시발점이 되어 첫 번째 총성이 일본 전국 60개주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또한 철공 기술자들을 동원해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전국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다네가시마라는 이름의 상징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고대인들이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씨앗이 되는 비유를 선택했던 것처럼 조총 전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섬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일본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기록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조상의 미덕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후손들이 알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총 전래가 일본사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전국시대의 전투 양상을 완전히 바꾸었고 오다 노부나가 같은 다이묘들이 천하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나가시노 전투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조총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죠. 또한 일본의 기술력 발전에도 큰 자극이 되었어요.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서양 기술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야만인의 물건이라고 여겼지만 그 효용성을 인정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개량하려 했어요.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도 나타나게 됩니다.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본만의 특색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죠. 기술사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화약 무기의 전래는 단순히 무기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화학 기술과 금속 가공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어요. 일본 고유의 기술과 서양 기술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되었죠. 특히 일본 도검 제작 기술과 서양의 총기 제작 기술이 만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조총 제작을 위해서는 정밀한 금속 가공 기술이 필요했고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화약 제조를 위한 염초 생산도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었죠. 또한 조총의 대량 생산을 위해 분업 체계도 발달하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무사 계급의 전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일기토 중심의 전투에서 집단 전술로 바뀌었고 이는 무사도 정신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개인의 무예보다는 조직적인 전술이 중요해졌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총을 통해 일본은 서양과의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후 선교사들의 활동이나 남만 무역의 확대로 이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도 생겨났습니다. 결론적으로 1543년 다네가시마에서 일어난 조총 전래 사건은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선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작은 섬에 뿌려진 기술이라는 씨앗이 일본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때로는 작은 만남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며 우리가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